안개가 꼈을 때 어떤 사고들이 있는지 미리 조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큰 사고. 뉴스 보시겠습니다. 큰 사고인가 보다. 짙게 낀 안개 때문에 안개가 짙어서 사고 발생 위험은 늘 상존하는데 와, 아무것도 안 보여. 안개가 갑자기 거쳐 승용차가 나타났고 버스가 그대로 추돌합니다. 여기 밑에 바다 아니야? 택시기사가 밖으로 나오고 얼마 뒤 리무진 버스가 은색 택시로 돌진합니다.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우와. 사상 최악의 10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뒷차가 앞차 밑에 깔렸고 트럭, 버스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106대인데 1.2km에 걸쳐 10여 분 동안 연쇄 추돌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진짜 무섭다. 기어가듯이 가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니까 고속으로 달리면 돼. 그러다가 쿵쿵쿵쿵쿵쿵쿵.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빠르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잘 맞춘다. 자, 이번 사고는 가시거리가 한 50m 될까 말까 하죠. 한 40, 50 그러면은 50%를 감속해야 돼요. 이곳 제한 속도 60입니다. 그런데 불박차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세요. 엄청 빨리 달리나? 벌써 빠르다. 너무 빨라. 빠르죠? 60 더 되는. 조심해. 빠르죠? 안 돼. 빠르죠? 멈춰야 돼요. 조심해. 빠르죠? 안 돼. 빠르죠? 안 돼요. 저 불박차 속도가 되는 곳이. 100입니다. 100. 와. 시속 100. 이거 안 그리고 마지막 부딪힐 무렵에 85였대요. 직진한 과속차 그리고 좌회전하면서 주변을 살피지 못한 저 오토바이 누가 더 잘못일까요? 직진한 불박차. 불박차. 이거는 법원의 판결이 없어서 최종 판결은 없어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건 직진 우선 아니냐. 그래서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쪽은 아니 그럼 나는 언제 좌회전해 멀리서 보였겠어? 그러면서 반발해서 누가 더 잘못이냐 놓고 싸우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이 직진차가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왜냐면은 감소국이라는 건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건데 저기서 30km 달렸다고 봐봐요. 사고 안 나요. 사고 안 나죠? 안 나요. 사고가 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얼마큼 감소하라고 그랬죠? 50%. 30%이다. 50%. 50%? 그죠? 50%. 또 50% 밑으로 감속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안개. 안개. 폭우가 내리거나 안개가 끼거나 그래서 가시거리가 100m 안 되면 50% 감속해야 돼요. 그런데 고속도로는 신호등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안개가 껴 있는데요. 자, 지금은 안개가 얼마큼 껴 있나요? 와, 진짜. 와, 이거 안 보여요. 이거는 눈 감고 운전하는 거지, 거의? 나 이건 뭐. 이건 한 20, 30으로 달려야 돼요. 20? 그렇죠? 사람이다, 이거. 예, 자전거 가는 속도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어떻게 가는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설마. 진짜? 설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에이. 아니야. 와. 근데 안 보여서 빠른지도 모르겠어. 뭐가 있어요? 제발. 왜 이렇게 달리셨을까? 저 앞에 뒤에 차도 그렇게 달려. 차가 사고나 있었어요. 저 문 열어 있어요 지금요. 네. 내렸나 저 봐요. 버스랑 요 앞차가 접촉사고 있었던 거예요. 내렸어야 돼. 와. 그런데 저기 또 비상등도 깜빡이 없고 와, 그리고 또 안 보여요. 삼각대도 없고 이 불박차는 뭐 차들이 쭉쭉 가겠지 그러다가 들이받았어요. 사고 나면은 그거 비상 켜고 그다음에 그거 이렇게 세모 무조건 해야 되긴 해서 그거 안 하신 저쪽 앞차가 더 잘못이다. 예,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차가 더 잘못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 뒷차가 더 잘못이다. 예, 뒷차가 더 잘못이다가 5분. 네. 투표를 해봤어요. 2,200명한테 투표를 해봤더니 뒷차가 더 잘못이다가 67%, 둘 다 똑같다가 18%, 앞차가 더 잘못이다가 14%.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지금처럼 앞에 시야가 진짜 안 보일 때는 20 정도로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거기로 아까 달리는 거 보면 뭐 한 100 근처 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뒷차가 더 잘못이고요. 앞차도 일부 잘못은 있어요. 네. 차를 빨리 갓길로 빼야 돼요. 갓길로 빼지 못하면 뒤에 차에게 사고 났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맞아. 어떻게 알려요? 근데 변호사님 이게 삼각대나 뭐 이런 삼각대. 삼각대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막 그 뒷차들을 매우 막으시는 위험하죠. 분들 있잖아요. 매우 위험해요.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니까 들이받잖아요. 그 뒷차들 보호한다고 이제 뭐 막, 사살행위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삼각대는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요? 갓길. 차를 갓길로 빼고 갓길 저 뒤쪽에는 삼각대 설치하는 게 가능하지만 주행차로에서는 진짜 위험합니다. 2차 사고 날 위험이 너무 커서. 그렇죠. 너무 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폭죽을 갖고 다니까 생각 중입니다. 아, 폭죽. 분수불꽃 같은 거 터트리면 어떨까요? 분수불꽃. 그러면 저렇게 안 보일 때 밤이나 안개 자국할 때 이런 거 어떨까요? 오 이런 게 있어. 아, 그 파란. 예. 이게 괜찮다 이거. 아까 단순하게 비상등 킨 거보다 위에서 저기 뺑뺑뺑 돌잖아요. 형광등처럼. 그래서 이런 게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운전지로 하는 걸로 해서 붙이면 트렁크 쪽에 그지? 그러면 안갯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황수경 아나운서가 역시 기상캐스터와 실험해 줘. 전문가분을 불러보시겠습니다. 자, 봄만 되면은 운전자를 괴롭히는 봄의 불청개, 봄철의 안개는 언제, 어디서, 왜 발생할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JTBC 기상캐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암동 현장에 나와 있는 JTBC 기상캐스터 진짜 지금 김민지입니다. 나가 계신 거예요? 안개는 보통 기온이 가장 낮게 떨어지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발생하고요. 안개 교통사고는 주로 봄, 가을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바다와 강이 인접한 다리나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니까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험하지. 안개가 수북히 쌓이면 가시거리가 짧아져서 길도 잘 안 보이고 운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시야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바로 위험한 상황,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안개가 있을 때는 늘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확보하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봄철 안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운전자들에게 꿀팁을 알려주실 전문가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개 꼈을 때 정말 주의할 게 뭐냐면 절대 가속하지 않는 거죠. 속도의 2분의 1, 4분의 1 속도로 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100km에서는 보통 50km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전조등을 켜서는 안 됩니다. 전조등을 켜서는 안 됩니다. 전조등의 하얀 색깔이잖아요. 근데 안개를 뜰 수 있는 색깔은 노란 색깔이에요. 안개등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하얀 색깔은 반사가 돼요, 같이. 그래서 그 전조등은 내 앞으로 오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또 더 어려워요. 안개등 버튼이 있잖아요. 아 있어요? 근데 다 켜본 적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네. 아, 그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모를 수 있어. 나 처음 알았어. 진짜. 그러면 전조등에다가 셀로판 종이, 노란 셀로판을 붙이게 되면 시야 확보가 굉장히 좋죠. 셀로판지를 사놔야 돼. 그다음에 비상등도 미리 켜고 크락션도 빵빵빵 눌러주면서 주변의 차들이 주의하게끔 또 창문을 살짝 내려서 차들이 오고 있는지 없는지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9년부터 도로공사라든가 정부에서 특히 국토부에서 이런 정책을 많이 내왔죠. 전방 도로 상황을 내비게이션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또 안개나 결빙 등 기상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행이라는 것은 서행의 뜻이 뭐예요? 안전거리를 확보할 정도로 천천히. 좀 달리 표현. 달리 표현? 당장 멈출 수 있을 정도로. 당장 멈출 수 있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위험을 느끼고 바로 멈춰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가라. 그래서 내 시야 확보되는 정도를 보고 아, 이 정도는 내가 바로 멈추려고 그러면 시속 얼마로 가야 되겠다. 그게 서행입니다. 영상은 응용을 해야 돼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불박자 좌회전 할 건데요. 저 앞에 신호등 잘 보세요. 네. 신호등이 지금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느리게 가다 빨간불이에요.
자, 가다가 딜레 맞은. 아이고. 어떤 사고인지 다시. 아이고. 어떤 사고인지 다시. 자, 쭉 가다가 지금 황색불이에요. 이때 멈춰야 되겠죠? 근데 충분히 멈출 수 있는데 그냥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자주 가던 길. 빨간불 빨간불인데. 하고 이때 이제 요쪽에서 좌회전 신호예요. 좌회전. 근데 요 차는 멈췄어요. 안 가요. 왜? 봤죠. 봤지. 풀박스를 봤어요. 근데 그 뒷차는 열리 먼저 좌회전하려고. 왜 안 가고 나오고? 진짜 앞에 차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진짜 앞에 차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신호 위반한 불박차와 중앙선 침범한 저 상대차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너무 센데 이거는. 진짜 어려워. 나 모르겠어. 신호 위반이 더 잘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잠깐만 이게. 조나단, 뷰현, 뷰현. 들다 말았어요? 중앙선 침범이 더 잘못했다. 나 신호위반. 네. 뒷차가 왜냐면 신호위반도 잘못됐지만 좌회전이고 내 앞차가 가야지 출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앞차가 안 간다는 건 이 사람이 뭐 졸고 계시겠어요? 뭔가 일이 있겠구나라고 그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중앙선 침범까지 해가지고 굳이 그런가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봐요 나는. 아니 저는 그래도 그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으면 어쨌든 그쪽은 그쪽 둘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점은 이제 이거의 시발점은 이 사람이 문제인 거죠. 나는. 근데 이건 진짜 5대5 줘도 되지 않아요? 둘 다 똑같. 이 불박차는 5대5 정도 그냥 끝낼 마음도 있대요. 어. 근데 상대가 너 신호 위반인데 그러면서 네가 100%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둘다 그렇게 본인은 나왔어요? 이렇게 놓고. 아니 그렇게 지금 다 싸우고 있어요. 제가 응용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것과 좀 유사한 사건 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영상을 같이 보시죠. 불박차는 쭉 가는데요. 황색 신호로 변경했는데 무리하게 그냥 갑니다. 여기서 황색 신호 변경됐어요. 근데 신호 위반이죠. 지금 빨간불로 변경됐어요. 그런데 중앙선 침범 어때요? 아까 거랑 비슷해 보이죠? 나는 신호 위반. 그죠? 신호 위반했고 그리고 저기는 앞에 차들은 아직 유턴 안 하잖아요, 그죠? 내 신호에 유턴 안 하고 빨간불로 바뀌어서 유턴할 수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유턴 아직 안 해요. 봤기 때문에 저 뒷차는 자기가 먼저 저 차는 심지어 유턴 차선에서 오지도 않았어. 저 차는 심지어 유턴 차선에서 오지도 않았어. 그렇죠? 그지? 내가 봐서. 앞에 차들이 안 가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거 그냥 신호만 보고 그냥 뚝뚝 들어온 거 그러면 또 뜻하잖아요. 네. 이 사고 서로가 상대가 잘못이라고 주장했어요. 이것도 그러네요. 예. 불박차 신호 위반이죠. 신호 위반한 차가 변호사님 신호 위반한 건 좀 매맞을게요. 그런데 저기서 갑자기 중앙선 넘으면 안 되잖아요.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중앙선 침범한 쪽이 한 70% 되어 보이는데요. 신호 위반한 쪽이 한 30% 돼 보이는데요. 우리 소송 한번 해볼까요? 소송했어요. 이럴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판결 하나 받아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건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100대 빵. 누가 중앙선 침범한 쪽이 100%. 중앙선이 더. 그때 그 판결에 신호 위반과 무관하다. 아까도 내가 얘기한 거. 네, 신호 위반한 것과 무관하다. 사고 지점이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것은 중앙선 침범 갑자기 들어와서 일어난 사고지 신호 위반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을 뿐이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 100대 빵 되면 안 되는데 100대 빵 나오니까 분명히 상대 측에서 항소할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 항소심에서 80대 20. 상대차 80, 불박차 20. 근데 저는 불박차가 한 30%까지도 되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고랑 아까 거랑 좀 비슷하게 봐서 저는 신호 위반도 잘못했지만 맞아요. 중앙선 침범이 더 잘못이다.
조금 전에 본 것도 저도 좀 비슷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왜 빨리 안 가세요? 했더니 뱀 있어 이랬거든요.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 뱀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가? 교통사고는 어디서 일어나나요? 도로에서. 도로 아닌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죠. 예? 주차장. 주차장. 네. 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예. 네, 도로 밖이에요. 주차장은 어디 있어요? 백화점? 뭐 백화점 또. 마트. 마트. 와우. 저 카트가 잘 안 빠지면 어떻게 빼요? 카트 다리만. 자, 카트를 빼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밀어버리자. 불박차 이제 출발할 거예요. 카드를 확 빼나? 뭐야? 왜 그러시를? 아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상아 씨. 공간이 좁으니까. 위험해. 아이고 이 아저씨. 저기 카트 확 빼실 것 같은데? 저긴 잘 빠지네, 그죠? 네. 잘 빠지고. 이 아주머니 보세요. 차가 아주머니? 주머니. 안 보고 빼실 것 같아요. 아, 빠졌어. 그래도 빠졌어. 빠졌는데? 부딪혔다. 쳤나 보다. 예. 흔들렸어 차가. 예. 자, 후방연사 같이 보세요. 저 뒤로 빼려고 그러면 이만큼 좀 빼죠. 그죠? 뒤쪽으로. 저 아주머니가 여기서 뒤로 빼서 뒤로 가다가 차가 지나가고. 아이고. 아, 이렇게 확 그렇죠. 빼면서. 예. 지나가면서. 저 보세요. 얼마큼 뒤로 이만큼. 카트 길이만큼보다 더 빼죠. 네. 한 1m 이상 빼죠. 그러니까 저 아주머니가 있을 때 내 옆으로 지나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 아주머니도 1m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부딪히고 아이고. 카트를 빼시는 분은 차를 못 보신 거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오. 자, 카트가 잘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아, 어렵다. 아 죄송한데 도로에서 빼게 불박차가 잘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기다렸어야 됐나? 주의 위반, 뭐 보행자 보호 위반. 여성분들은 다른 의견 내도 됩니까, 선생님? 예. 차가 지나가는 길 쪽에 카트를 설치한 마트 잘못. 네, 마트도 잘못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뺐어요. 가로로. 예. 아니면 그거 실내에 이렇게 그래서 또 안쪽으로 하든가. 실내 너무 좁게 붙어 붙여 있어. 이번 사고요. 저는 불박차 잘못이 좀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주택가 골목길 있잖아요. 인도가 없고 중앙선도 없고 그런 곳에서 예전에는 걸어가는 사람이 길 가장자리로 가라 그랬었죠. 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디로 가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네, 아무데나. 막 가란 얘기인가요? 예, 그럴 때는 아무데나 가더라도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작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도로교통법 바꾸면서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즉 도로가 아닌 곳. 도로가 아닌 곳에는 중앙선 없죠. 네. 인도도 없죠. 네. 여기도 인도 없고 중앙선 없잖아요. 네. 이런 데서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차가 그래야 될 것 같아. 앞에 아주머니가 있으면은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주변. 그래서 과실을 따진다면 저는 자동차 과실이 70% 설마 싶겠지. 또는 조금 더, 70% 근처일 것 같아요. 그럼 차에 끌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트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좀 위험해 보이죠? 예. 이렇게 카트 두는 곳은 따로 구분해 놔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고 그럴 수 있어서. 너무 안전장치가 너무 없어요. 예. 예, 그렇죠.